오늘은 좀 재밌는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가 지금 세 대가 있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가 있고, 이 지금 맥은 맥북 프로 16인치 M1 Max 모델이고요. 이 디스플레이는 애플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나노 텍스처가 들어가 있고, 이제 그 높이 조절까지 되는 그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최고급 모델이죠.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는 애플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그리고 가장 기본형, 그러니까 나노 텍스처 안 들어가 있고 그냥 이제 틸트만 되는 그런 디스플레이입니다. 원래는 제가 이 디스플레이를 애플 스토어에서 구매를 했었어요. 그런데 페북 마켓을 좀 뒤적거리다가 어떤 사람이 이 미개봉 뜯지도 않은 이 풀옵션 제품을 거의 한 7, 800불 가깝게 이제 저렴하게 파는 거를 제가 발견을 해서, 지금 사실 거의 나노 텍스처 옵션만 들어가는 금액에 이 지금 풀옵션 사양의 제품을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박스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나노 텍스처, 그다음에 그 높이 조절까지 되는 그 모델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형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크게 차이가 없을 줄 알았는데 박스부터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보시면 왼쪽에 있는 나노가 들어간, 높이 조절이 들어간 모델이 박스가 더 요만큼 두껍고요. 그리고 높이도 살짝 다른 것 같습니다. 가장 구별되는 점은 뭐냐면, 옆면을 봤을 때 이 높이가 조절되는 제품은 이렇게 그림이 있고, 그렇지 않은 모델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 틸트 스탠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켠 이유는, 제가 애플 스토어 직접 가서 봤을 때 이 나노 텍스처 들어가 있는 디스플레이가 아무래도 이제 그냥 글레어 패널보다는 그 선명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실제로 좀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켰는데, 또 몇 가지 재밌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보시면, 일단은 지금 제가 이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디스플레이 에다가 이제 이 한쪽 절반, 딱 반만큼 지금 제가 그냥 읽고 있는 논문을 하나 위치를 시켜놨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왼쪽에 있는 딱 절반만큼을 위치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글씨 크기가 최대한 비슷하게 보일 수 있게끔 세팅을 했고, 이 맥북 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얘를 이동해서 보시면 이제 그 가로 폭이 거의 같을 거예요. 저 뒤에 보이는 디스플레이랑. 그러니까 얘도 사실 폰트 크기를 거의 똑같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먼저 비교를 해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제가 지금 이게 화면에 얼마나 잘 표시가 이제 비교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글레어 패널이 조금 더 선명한 거는 사실입니다. 이거의 선명도는 제가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나노 반사가 들어가 있는 이 문서를 한 요 정도 확대했을 때 보여지는 그 정도의 선명도가 이제 여기서는 그냥 확대 안 하고 읽었을 때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거의 선명도는 사실 맥북에 있는 선명도랑은 같아요. 지금 요 정도의 차이가 있고, 지금 제가 이거는 그래도 한 100시간?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산 지는 일주일 정도가 됐는데, 제가 하루에 앉아서 있는 시간이 10시간이 거의 넘기 때문에 지금 사용 시간으로만 치면은 거의 100시간이 넘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다시 옵션을 고르라고 하면, 저는 높이 조절되는 스탠드에다가 그냥 글레어 패널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노 텍스처라는 게 반사에 확실히 좋기는 한데, 실제로 쓰기에 아무래도 좀 자글거리는 느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이제 글레어 패널을 선택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높이 조절이 되는 게 생각보다 조절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제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지금 이쪽이 그냥 틸트만 되는 그 디스플레이의 기본 높이고요. 얘를 보시면, 자, 제가 낮춰볼게요. 지금 이게 제일 낮은 높이입니다. 그래서 제일 낮은 상태에서는, 그쵸? 제일 낮은 상태에서는 높이가 같아요. 그런데 얘가 높아지면 얼마나 올라가냐? 자, 이만큼 올라갑니다. 그래서 차이가 꽤 나요. 제 가운데 손가락 길이 정도만큼 차이가 나는 건데, 그거보다 살짝 남죠?
자, 여기서 시작하면 대충 요만큼 차이가 나는데, 이거면은 받침대가 그래도 한 요 정도는 되는 걸 써야 높이가 맞는 거고, 앉아서 봤을 때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제 눈이 뭐 대충 요쯤에 맞춰진다. 근데 이쪽으로 넘으면 제 눈의 시선이 한 이제 요쯤 정도, 중간 정도까지밖에 안 가죠. 저는 사실 뭐 한 이 정도를 놓고 쓰는 편이라 이 높이 조절되는 기능이 저는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가를 한다면 스탠드를 고를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문제, 아니면 뭐 모르겠어요. 이게 버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다 보면 이제 안 쓰다 보면 얘가 잠자기 들어가잖아요, 맥이. 근데 잠깐은 괜찮아요. 뭐 몇 시간은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다음날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나서 다시 켠다, 한 6시간 7시간 정도 지나고 다시 켰을 때, 그때는 이제 깨어나기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화면을 열었다 닫아도 이 맥 화면 열었다 닫았다 해도 안 되고, 그때는 이제 케이블 자체를 뺐다 꼽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조금 불편하고, 이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의 스탠드는 아주 만듦새가 좋습니다. 흔들림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가 잘 밀려요. 그러니까 이 받침이 지금 제가 이거는 지금 그 나무 상판이거든요. 근데 밀어보시면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해도 되게 잘 밀려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집에 아기가 있거나 뭐 누군가가 이 디스플레이를 쉽게 건드릴 수 있는 환경이라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선 하나 꼽으면 되는 건, 사실 요새 이제 많이 그런 모니터들이 좀 있잖아요. 많잖아요. 예전에는 뭐 애플 그 썬더볼트 디스플레이나 그냥 디스플레이밖에 없었지만, 요새는 이제 뭐 LG나 뭐 삼성에서도 이렇게 선 하나만 연결하면은 쓸 수 있게끔 나오는 모델은 많아서, 이게 사실 이 가격에 비해서 큰 장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좋은 점이고, 이 카메라는 별로입니다. 화질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이 모니터 위에 얹혀놓고 쓰는 그 바 스탠드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주로 이걸 그냥 아예 가려버리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뭐 스피커는 꽤 쓸만합니다. 제가 보시면 이 로지텍에서 나온 MX Master 3S 마우스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USB 모드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USB는 보통 어디다 물리냐면 이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뒤쪽에다가 USB를 물려서 사용을 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뭐 포트가 뒤에 있는 건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에 USB 포트가 있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끔씩 먹통이 돼요, USB가. 이게 마우스의 문제인지 포트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가끔씩 이 USB 자체가 먹통이 돼서, 그러면은 USB 뺐다 꼽아도 안 되고 그냥 이 맥 자체를 재부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건 지금 좀 전에 발견한 건데, 이쪽 모니터에 USB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빼서 이쪽에 꼽아 볼게요. 네, 지금 이제 이쪽에 꼽았거든요. 그러면 마우스가 안 됩니다. 지금 이 트랙패드로 움직이고 있어요. 되죠? 마우스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USB를 뽑아서 맥에 꼽아 볼게요. 그러면 잘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혹시나 뭐 이렇게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를 2대 이상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하나 이제 고려할 만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짧게나마 반사되는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반사되는 거 보이시죠? 밖에서 이제 빛이 들어와서. 근데 얘를 이 지금 반대쪽에 있는 스튜디오 이 글레어 코팅 들어간 애를 보면 요 정도? 지금 여기에 이제 뭐가 파랗게 있죠? 요겁니다. 네, 그래서 반사전 되는 정도의 차이는 이 정도다. 그래서 나노 코팅의 성능은 확실합니다. 빛 반사가 많은 곳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확실히 좋을 거고, 그쵸?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